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솔렉 김유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인천 20회 저희 스타디 모임이고요. 오늘은 신규 초대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사업 설명회를 갖다가 좀 진지하게 진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업 설명회가 사실상 저도 많이 진행을 해봤지만 사업에 대해서 얘기 드리기보다는 오늘은 제 얘기를 좀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사업을 선택했고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이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께서도 공감이 되실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저희 솔렉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예, 좋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서강대에서 신방과 전공했고요. 제 원래 꿈은 PD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우리들의 천국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를 보고선 그게 저희 학교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PD가 되거나 기자가 되거나 이런 꿈들을 막 홍학표 이런 친구들 막 보여줬었어요. 장동건.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선 야, 내가 PD가 돼야 되겠다. 이 꿈 하나 갖고 서강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2학년 때 제가 방송 동아리, 저희 이제 제작 동아리가 있는데 제작 동아리 들어가서 운 좋게 모 방송사에 AD로 이제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알던 세계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 꿈을 갖다가 생각하는 것들이 참 문제가 있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확 접었습니다. 제 꿈을.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되게 방황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서강대 신방과 가려고 진짜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그때 제가 찾아왔던 게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했던 사업이 대학교 2학년 때 시작했습니다. 과외 에이전시 2000이라고요. 당시에 이제 IMF가 딱 터지고 나서 어려웠던 시기예요. 저는 이제 강북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강북에는 서울대 학생한테 과외 받는 게 되게 힘듭니다. 왜냐면 주위에 잘 없어요. 강남에는 많지만 서울대 학생들이. 근데 서울대 학생들이 그 당시에 과외를 잘 못했어요. 사람들이 과외를 안 구한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서울대 앞에 가가지고 막 찌라시를 막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DB를 받아다가 그걸 가지고 강북의 아파트들 돌면서 막 찌라시를 뿌렸어요. 100명의 학생들 가지고 시작했는데 1년 내에 1억 조금 넘게 벌었습니다. 중간에 수수료, 소개 수수료를 제가 받고. 근데 경향신문에 저희 회사가 표적 수사가 돼서 과외 시장을 문제로 만든다. 과외 시장 물들었다. 막 이러면서 저희 회사가 나오고 제 이름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 사회에 바르지 않은 사업인가 보다 해서 한솔교육에다 넘겨버리고 저는 사업을 털게 됩니다. 이게 제 첫 번째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캐나다 잠깐 갔다가 교환학생으로 갔다가 와서 광고회사에 처음 취직을 했었고요. 광고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랑제꿀이라는 사업으로 제가 그 커뮤니티를 위한 문화공간 마련 사업이라는 신규 사업 아이템을 만들고 그 아이템을 가지고 SK 주식회사에서 50억 정도를 투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 사업으로 해서 이제 SK 들어가서 이 그랑제꿀 사업을 사업 총괄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그 이후에 오너가 바뀌면서 SK의 그 사장이 바뀌면서 저희 사업이 셧다운되고,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는 이브랜딩 전략 연구소라는 걸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만들어서 여기 있는 책을 이게 제 첫 책입니다. 예, 책을 내고요. 그래서 커뮤니티 관련된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냈고, 그 이후에는 교육회사에 들어가서 12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한 3년 전에 이제 회사를 나와서 파트너 사업으로 그 회사의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제 이제 개인 교육 사업들을 진행했고, 해외에다가 학교를 만드는 프로젝트들을 3건 정도를 진행하고 그 성공리에 맞춰서 지금 여태까지 잘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 이력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제 이력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없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제 경험은요, 솔렉에서의 경험이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솔렉이 지금 4월 7일 날 저희 회사가 런칭이 됐어요. 그 4월 7일 이후부터 약 5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이게 제 네트워크의 전부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왜 네트워크 사업을 갖다 진행했을까라는 것들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전에 제가 네트워크 사업을 갖다가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돈을 벌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제 사업 가지고도 돈을 벌고 또 기존에 파트너 사업을 하면서도 상당히 이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작년에 태국을 30번의 비행기를 왔다 갔다 거리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꽤나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태국에서 제가 한번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타양에서 한번 쓰러지고 병원에서 누워있는데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몸을 불살라가면서 제가 올해 41인데 이 나이에 쓰러져서 이러고 있는데 앞으로 이 세월이 되게 굉장히 막막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했던 게 과연 내가 내 능력 가지고 지금부터 몇 년 동안 열심히 투자한 걸 가지고 남은 여생들을 살 수 있는 이 직업들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생겼어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 솔레기한 사업을 만나게 됐고 지금 조인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목적하는 건 딱 하나예요. 돈입니다. 전 돈을 벌고자 이 사업을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사업 왜 하십니까? 돈입니까? 다 돈입니까? 돈? 예. 동감. 아, 좋습니다. 사실 돈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솔직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즉 평범한 사람도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그리고 인세소득, 즉 내가 조직을 잘 구축해 놓으면 그 조직 구축해 놓은 곳에서 많은 매출이 올라와서 결국에는 내가 인세 수익을 벌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돈을 왜 버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은데요. 먼저 여러분들하고 동영상 하나 보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Daddy is the sweetest daddy in the world. Daddy is the most handsome, the smartest, the most clever, the kindest. He is my Superman. Daddy wants me to do well at school. Daddy is just great, but he lies. He lies about having a job. He lies about having money. He lies that he's not tired. He lies that he is not hungry. He lies that we have everything. He lies about his happiness. He lies because of
예, 영상이 참 감동적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돈을 버시는 이유,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의 아버지시거나 누구의 어머니시거나 또 누구의 아내이시거나 또는 누구의 남편이실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욱더 좋은 삶을 주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맞습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가? 이 부분을 본다면 답은 똑같을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참 어렵죠. 어려운 게 돈을 버는 겁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삶을 가족에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 사업을 하는데 돈을 버는 게 요즘처럼 만만한 때가 없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보시는 대로 평생 빚을 갚아야 하는 푸어족 세상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90%는 푸어족입니다. 푸어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삶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내 월급이 들어오거나 내가 노동을 통해서 뭔가 돈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제가 오늘 당장 일을 그만뒀을 때 내일부터는 쪽쪽 굶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푸어족입니다. 여기서 푸어족 아니신 분들 있으십니까? 혹시?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푸어족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돼요. 자, 우리가 돈을 벌려고 돈을 벌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을 잡습니다. 맞죠? 직장에 들어갑니다. 직장에 가서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을 받고 그 월급을 통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가족들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근데 직장 생활은 어떠냐면요. 요즘 유행하는 사축동화입니다. 할머니, 왜 그렇게 커네? 할머니의 눈은 왜 그렇게 커네? 왜 일 그만두지 않는구나? 슬프죠? 상냥 사세요. 상냥 사세요. 소녀는 상냥을 받았으리라. 월급은 대고 150만 원, 월 200시간을 넘는 임금 없는 주가 근무, 영화를 넘는 아들은 가혹한 근무 환경. 소녀가 종을 견디지 못하고 성령을 키우다. 그들은 상품을 무단 사용한 소녀를 고소했습니다. 왕자님은 죽은 백설공주가 누워있는 관을 찾아내 백설공주의 괴가 되고 특사되었습니다. 납품 내일이 마감이다. 백설공주는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그것을 본 왕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죽어있던 동화는 급료 안 나왔다. 예, 직장인들의 삶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급에 의해서 가정 살림을 꾸려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눈 감고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들어오면서 내 직업이, 내 직장이 점점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실제로요,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실업자 양성하는 사회. 실업자 양성하는 사회. 사실은 맞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요, 알파고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의 삶, 노동력들을 대체하는 세상. 그래서 삶이 훨씬 더 윤택해지는 거죠, 인간은. 근데 직업은 없어집니다. 실제로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직장이 여기 보시는 대로 500만 개 가까이가 준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요. 이 직업들이 싸그리 사라진다고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면요. 여러분들 자율주행차 아시지 않습니까? 자율주행차가 10년 내로 우리 삶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떤 직업들이 없어질 것 같으세요? 대리운전. 택시기사, 대리운전. 그렇죠. 부업의 최고 1순위 대리운전 없어집니다. 맞습니다. 버스기사, 택시기사, 운전기사 모두 없어질 거예요. 또 뭐가 없어질까요? 자율주행차라는 건요, 차하고 서로 소통을 해요. 자기끼리, 컴퓨터들이. 그래서
앞으로 도로의 간격도 되게 재밌어질 겁니다. 차하고 차 간격이 요래질 거예요. 그래도 사고가 안 나요. 왜? 앞차에서 뒷차에서 쓰는데 언제 쓰고 언제 돌아갈지를 다 서로 공유합니다. 사고가 없어져요. 보험이 없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점점 도로 폭도 엄청 작아질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도 엄청난 타격을 입을 거예요. 지금은요, 거의 한 집에 2대의 차가 있습니다. 맞죠? 왜? 나는 직장 갈 때 타야 되고, 우리 와이프 또는 아이들은 학교 갈 때 타야 되니까 집에 있어야 돼요. 근데 앞으로는 한 대만 있으면 돼요. 뭐냐면은 내가 회사 갈 때 내 자율주행차가 태워다 줍니다. 그리고 차는 집으로 다시 와요. 그리고 아이들을 태우고 학교를 데려다 줍니다. 장 보고 막 왔다가 제가 소주 한 잔 딱 먹고 집에 가겠다 그러면 띡 눌러요. 그러면 자기가 쭉 와서 저를 픽업해서 데리고 갑니다. 이 시대 곧 멀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자율주행차 시대. 10년 안에 반드시 열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직업들이 엄청나게 없어져요. 요거 하나 가지고도.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대비하셔야 되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어떤 때보다도 직업이 가장 빨리 없어지는 세상이 도래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직업이 없어지면 내가 직장이 없어진다는 소리인데, 직장이 없어지면 그럼 다음 스텝은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창업을 해야 되겠죠. 창업을 하는 방식은 2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김용석 원장님이나 이소정 원장님처럼 기술이 있고 스킬이 있으셔서 창업을 직접 내 전문 분야로 창업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직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인맥들을 활용해서 스타트업 기업으로 뭔가 창업해서 나스닥이나 코스닥에 상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가는 것은 바로 자영업입니다. 내가 내 매장을 임대해서 거기서 사람들한테 장사를 하겠다. 이게 가장 쉬운 선택이고 가장 옳은 선택이라고 믿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들의 삶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한 3억에서 3억 5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면서 계속 조금씩 마이너스가 생기면 그거 하고 하면은 제가 어림잡아 계산하기엔 4억에서 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손실액이 무려 5억이라고 합니다. 주방만 해도 거의 한 6천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주방에만. 처음에 6천만 원을 들여 마련했던 주방기기들을 철거업체에서 가져가는 가격은 250만 원입니다. 주방 철거가 끝나고 인테리어 철거가 시작됩니다. (5억 원의 돈이 그동안의 땀과 눈물이 이렇게 사라져갑니다.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빵을 굽자마자 사장님은 대학교 앞으로 나가 전단지를 돌립니다. 열심히 해요. 일찍 나와서 하고 전단지도 돌리고 그러고 이거 하면서 살이 빠졌어요. 살이 빠지고 이제 어느 때가 제일 안쓰럽냐면 바지 뒤에 보면 살이 빠지면 이 엉덩이 바지가 내려오잖아요. 그 이 바지가 맞았더니 허리 사이즈가 살이 빠졌기 때문에 자꾸 몇주 보면 와, 이게 뭐야? 왜? 뭐 때문에? 막 혼자 막 잘못하는 뭐 때문에? 막 쪽팔리고 막 다른 데는 막 있고 막 있는데 왜 나만 막 이런 막 그냥 또라이처럼 막 왜 이래? 나왜 이런다 도대체? 막 내가 뭘 잘못했어? 막 근데 막 그러다가 쓰러져갖고 여기 자고 그러기도 하고 진짜 속상해. 진짜 속상해. 손님을 기다리며 서 사장은 라면으로 간단한 끼니를 해결합니다. 몇 달째 월세를 내지 못해 보증금을 까먹고 있는 이런 현실이 언제 나아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살았거든. 아들 보고 근데 오늘
뺏어가도 너무 뺏어. 나가는 물가는 모르지. 물가는 모르는데 인건비는 모르는데 내가 올릴 수 있는 거야. 세금 때문에 전혀 못 쓰게 예. 지금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들 겪어보셨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바란에 있는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서 바란에 갔어요. 갔는데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거기 아울렛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울렛에 딱 갔습니다. 잠깐 걷다 가려고. 시간이 남았으니까.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바란 아울렛입니다. 여기에 매장이 정확히 160개가 있다고 합니다. 폐점했어요. 전체가 다. 아울렛이 통째로 없어졌습니다. 여기 이 사진 되게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자영업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여기 보세요. 요 팀스 포렘 요거 매장 하나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습니까? 지금 이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숫자로 보는 불편한 지실이 있습니다. 35,000 대 42,000. 전 세계 맥도날드 숫자 35,000개, 대한민국 치킨집 숫자 42,000개. 그리고 150, 190. 편의점 사장님도 평균 150만 원 가져가십니다. 커피숍 주인 190만 원 가져가세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고요. 최저임금 오르고 있습니다. 7,530원 내년부터 주셔야 돼요. 그리고 조만간 10,000원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사장님보다 알바생이 더 돈을 많이 가져가요. 29.5%. 5년 내 살아남는 자영업자 숫자입니다. 작년에 110만 개의 자영업이 생겼고요. 그 중에 84만 개가 폐업했습니다. 마이너스 1.65억. 한 번 사업이 망할 때마다 짓는 빚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아, 내가 돈을 벌려면 아까 말씀드린 내가 직장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제 사업을 시작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돈을 더 벌고 내가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내 가족들을 부양하려면 자영업을 하는 게 맞겠냐? 아니라는 거죠. 저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자영업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까? 근데 다보스 포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여기 보시면 사람들을 마주하는 직업은 앞으로도 AI가 대체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저 직업군을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이건 보시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가장 첫 번째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면 정말 부정적이었어요. 다단계. 불법 피라미드. 제 머릿속에도 그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이렇게 성장해서 5조 8천억의 시장이 전 세계 4위 시장입니다.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네트워크의 현실이고요. 등록 회원수가 90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5집 중에 한 집은 네트워크 마케팅 물품을 이용하시던지 사업자십니다. 그러면 저는 이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죠. 가장 안전한 사업, 그 다음에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많은 유명인들께서 특히 돈을 많이 버셨던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참 좋다. 누구나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마술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1,000원짜리 하나만 좀 꺼내주시겠습니까? 1,000원짜리. 다들 1,000원짜리. 1,000원짜리. 예, 감사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어떤 마술을 할 거냐면요. 이 1,000원을 가지고요. 사장님, 매월 30%가 불어나도록 해드릴게요. 매월. 그리고 3개월 후에 제가 그 불어난 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야, 끝내주죠. 자, 1,000원 또 누구 있어요? 1,000원 빨리 주세요. 1,000원. 10,000원 내도 돼요? 아, 10,000원 주시면 안 돼요. 자, 1,000원만 먼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똑같아요, 조건은요. 자, 3개월이 됐습니다. 자, 사장님 여기 있습니다. 투자하신 돈의 30%, 30%, 30%니까 원금 거의 회수됐죠? 네.
이게 저의 마법이에요. 자, 끝내주는 마법이죠. 아직 투자한 돈은 저한테 있잖아요. 이거 매달 30%씩 벌어다 줄 거예요. 자, 사장님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전 재산 한번 투자해 보실래요? 이렇게 갖다 드릴게요. 사장님 저한테 1,000원 주셨잖아요. 그쵸? 이거 다음 달에 드릴게요. 요거 3개월 된 후에 사장님한테도 원금 그대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장님 저한테 돈 투자하실 거예요? 더?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이게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아시는 거, 제가 알았었던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거였어요. 즉 뭔가가 없어요. 아무런 생산적인 활동이 없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돈을 가져다가 여기다 돈을 가져다가 메꿉니다. 그래 놓고선 돈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을 혹해요. 그러면 전 재산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는 금융 피라미드입니다. 주수도 이런 사람들. 근데요, 여러분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요즘 코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코인 마케팅, 아니, 코인 네트워크 있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코인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는 사실 굉장히 적은 금액이에요. 다 속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런 나쁜 네트워크는 여러분들이 정말 아시는 네트워크가 아니에요. 네트워크의 최대 피해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본인입니다. 대한민국에선 그래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뭐냐면은 처음에 이게 요 논문을 근간으로 처음에 만들어졌습니다. 1920년대에 하버드에서 이런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경영학과에서. 어떤 한 학생이 제품을 파는 데 있어서 제품 광고가 좋고 막 이런 게 좋아도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제일 좋은 건 내가 이소정 선생님 알잖아요. 저한테 신뢰관계가 있어요. 제가 우리 이번에 그 눈 좋아지는 거, 예, 그걸 제가 먹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나 눈 너무 좋아. 너도 먹어봐. 이러면 이분께서 아 그래? 하잖아요. 바로 제품의 실제 판매량은 여기 보이시는 대로 신뢰도가 가장 좌우한다라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20년 후에 아메이가 탄생을 합니다. 즉 뭐냐? 보시는 대로 공장에서 총판, 도소매까지 전체적으로 가는 이런 프로세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신뢰관계를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마케팅, 바로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생겼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정착이 되어 왔고 지금은 최고의 유통수단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저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죠. 대한민국은요, 들어온 지는 좀 됐지만 실제로 정착한 건 아까 그래프 보여드렸던 불과 7년 사이예요. 이게 7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아셨어요? 저도 몰랐어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아셨나요? 모르셨죠? 더 중요한 거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 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육성 공약이라는 부분에서 공약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특수공제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때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네트워크 사업이 이때도 알았던 거죠. 미래적으로는 굉장히 유망하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저는 직장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큰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안정적인 미래, 노후를 갖다가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정은 했는데 어떤 네트워크 회사를 갖다가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게 가장 관건이겠죠. 아까 그 마법 뿌려주는 회사, 그 회사를 제가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그만 돈 먹고 큰 돈 날리죠. 그렇겠죠. 여태까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맞죠? 그래서 네트워크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었던 거죠. 전 네트워크 마케팅이 제일 불쌍해요. 자기 본인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택할 때는 저는 그거일 겁니다. 제가 올해 41잖아요. 41, 남자로서는 사실 가장 왕성히 일할 나이입니다. 그쵸? 그리고 어쩌면 가장 화려한 시기일 것 같아요. 근데 41, 42, 43까지 약 2년 동안을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전념하겠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평생 갈 수 있는 부를 이루어 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여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회사를 굉장히 신중하게 골라야 되겠죠.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본질 중에 하나는 노동 마케팅이 아니라
인쇄소득, 즉 내가 조직을 잘 구축해 놓으면 이 조직에서 나오는 수익을 제가 계속적으로 노동이 아닌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인쇄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근데 회사가 망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 4가지 기준을 바로 네트워크 회사를 선정하는데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 회사가 제일 중요해요. 회사는 쉽게 망하지 않아야 된다. 즉 자금력과 CEO는 누구인가, 경영층은 누구인가, 경영의 철학은 무엇인가, 이 부분이 제 첫 번째 고려사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케팅인데요.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해보신 분들한테 마케팅 전략이 뭡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보상 플랜 갖다 주시거든요. 그거 마케팅 플랜 아니에요. 마케팅 플랜은요,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프로모션, 프로덕트, 그 다음에 프라이스 전략, 플레이스 전략, 이 4P를 의미합니다. 즉 제품이 나오면 이것들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인지시키고 런칭시켜서 많이 판매하게 할 것인가, 이게 바로 마케팅 전략이에요. 저는 이게 강력한 기업을 원했어요. 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구전 마케팅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그닥 자신은 없었거든요. 마케팅 회사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도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세 번째, 제가 많이 팔면 뭐예요? 돈이 안 되면. 그래서 보상 플랜도 저한테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요 마지막 거는 제일 마지막에 생겼는데 이건 끝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 4가지 기준으로 사업을 선정했는데요. 결국 저는 솔렉이라는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왜 선택했는지 지금부터 제 기준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쉽게 망할 것인가, 오래 갈 것인가. 자, 회사가 튼튼하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죠? 회사의 자금력이 튼튼해야 됩니다. 자금이 없는 회사는 항상 위태위태해요. 매출이 좀 떨어지면 마이너스, 결국에 빚을 지고 도산을 하는 게 기본적인 기업의 생리입니다. 솔렉은요, 어떤 대한민국에서 있는 어떤 네트워크 회사보다도 자본금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 그 특수공제조합이라는 데 이런 데 가셔서 조회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5배에서 10배, 적은 기업들은 20배 이상이 차이 납니다. 이런 자본금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ST생명공학이라는 상장회사의 자회사라는 겁니다. 이 ST생명공학은 여러분들 요것만 보시면 알아요. 동물 마스크팩. 처음에 이 동물 마스크팩이 중국에서 빵 터졌어요. 쇼핑몰에서. 그 후에 SMP란 브랜드를 가지고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이 됐고 연매출 1000억 정도 이상이 나는 매출로 성장을 했고 올해 3월 2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보시면 송승헌이에요. 여러분들 유역비 아시죠? 중국의 여인입니다. 굉장히 미인입니다. 그분의 남자친구가 바로 송승헌입니다.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비싼 배우를 광고 모델로 써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종석 아시죠? 이종석이 ST생명공학의 또 다른 자회사인 셀린느 색조회사의 모델입니다. 이렇게 탑 배우들을 모델로 쓰는 회사가 ST생명공학이에요. 그러면은 자금력은 저희가 어떤 회사보다도 탄탄하겠죠. 물론 삼성도 도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네트워크 회사에서 이 정도 규모라면 저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 자금을 갖고 누가 운용해서 누가 키울 것인가? 경영진이죠. 사실 회장님하고 저는 지인이에요. 제 회장님을 제가 2년 반 동안 모셨습니다. 제 본부장님이셨고 제가 팀장이었습니다. 사실 되게 많은 기적들을 봤어요. 기적이라는 건 회사가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제 앞에서 똑똑히 보여주셨고요. 되게 놀라운 분이세요. 제가 봐도. 근데 이 놀라운 건 제 감정적인 거고요. 저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빼놓고 이분이 과연 이 회사를 이끌었을 때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이거 하나만 생각했어요. 결론은 무조건 번다였어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네트워크 사업, 대한민국 3대 방판 CEO십니다. 이런 이력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런 분이 네트워크 회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회장님의 뜻을 알고 왜 네트워크 회사를 만드시는지 뜻을 알고 회장님이 가시면 정말 끝내주는 회사가 나오겠다. 이런 자금력을 바탕으로. 그래서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회사를 선택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회사를 선택했는데 그때부터 두려움이 막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왜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구전 마케팅입니다. 맞죠? 저희 첫 번째 나오는 게 화장품이래요. 근데 이 화장품을 가지고 제가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듣보잡 브랜드 가져와서,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해요. 딱 제품 가져가가지고 사장님한테 딱 갖다 놓고 한번 쫙 뿌려줍니다. 그럼 드라마틱한 효과가 쫙 나와요. 그러면 되게 좋으시죠?
이 제품에는요 뭐가 들어가 있고 뭐가 들어가 있고 이런 성분이 있는데 이건 뭐고 우리가 이건 특허고 뭐고 막 30분 동안 열심히 설명해요. 근데 가격은 얼마고요? 이거 네트워크 제품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마무리를 짓고 이 사람은 사업자를 만들든지 소비자를 만들든지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저는 이게 자신이 없었어요. 이렇게 판매하는 게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솔레기단에서는 고민할 틈을 안 줍니다. 갑자기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인 주디스 리버를 가져와서 화장품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저는 주디스 리버를 알았어요. 제가 작년에 태국에서 일할 때도 저는 이제 상류층들이 제 커스터머 파트너였기 때문에 그 상류층 파티에 가면요 여성분들 항상 원피스 많이 입고 오시거든요. 드레스 원피스. 아 죄송합니다. 드레스 예 멋진 드레스 예. 참 개념이 없죠. 예 드레스 입고 오면은 주디스 리버 거를 한두 개씩은 꼭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은 그 정도의 재력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때는 알았는데 이게 이 정도의 제품일지는 몰랐어요. 그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쁘긴 이쁘더라고요. 근데 되게 조그매요. 근데 되게 비싸 보였어요. 근데 그게 전 세계에서 정말 알아주는 브랜드였습니다. 이분들이 쓰시는 거죠. 니콜 키드만부터 시작해서 세계적인 모델이시죠. 아우 예 멋집니다. 이분들 저한테 찍어주신 것 같죠 사진이? 자 누군지 아시죠? 힐러리 클린턴이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바로 주디스 리버입니다. 이 브랜드를 가지고 오신대요. 화장품 라인으로요. 그래서 어우 좋습니다 생각이 딱 들었던 거죠. 근데 또 다시 자신이 없어져요. 아니 나는 그나마 좀 태국에서 들어봤으니까 안다고 하는데 이걸 또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똑같이 가서 사장님 주디스 리버입니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고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역시 생각할 틈을 안 줘요. 갑자기 아니 알리면 되지 하면서 김효진 씨를 섭외를 합니다. 광고 모델로. 그리고 광고 모델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네트워크 우리나라에서 부정적이잖아요. 연예인이 안 해준다고요. 광고 모델. 대부업체도 안 해주잖아요. 대부업체보다 더 싫어하는 게 네트워크예요. 근데 김효진 씨가 해줬어요. 그리고 광고를 시작해줬습니다. 근데 광고만 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PPL 뭐 이런 걸로 해서 전체를 쫙 깔아주는 거예요. 제가 가서 설명 안 해도 되게. 실제로 나왔어요. 광고 나올 때 좀 진짜 많이 기다렸습니다. 내가 가서 설명하는 게 굉장히 부자연스럽거든요. 특히 화장품은. 광고 나왔습니다. 내 피부가 나왔습니다. 럭셔리 스킨으로 바이 주디스 리버. 자, 이 광고의 포인트, 이거 LG에 대해서 만들었거든요.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주디스 리버 브랜드를 사람들한테 알려주자. 매장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주디스 리버 이거 광고 있잖아요. 요거 한 1시간에 한 번만 나오게 하시면은 주디스 리버 사람 다 외웁니다. 왜냐면은 앞에 몽환적으로 주디스 리버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요. 그 전략으로 만든 거예요. 광고가 7월 달에 대대적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3번 봤어요. 저 TV 별로 안 보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좋았어요. 아, 이제 설명 안 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주디스 리버 광고 왔어요. 이거 잘 모르는 거예요. 저도 이제 광고회사에 있었지만, 사람들이 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계점을 넘어야 되는데, 그게 한 광고 물량으로 한 달에 한 60억 이상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60억까지 광고를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본 사람은 보고, 못 본 사람들은 많이 못 봤던 거죠. 역시 또 설명을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대박이 하나 터졌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저희 PPL입니다. 예, 달콤한 원수. 달콤한 원수 저는 아침에 드라마 볼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저희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저희 아들, 7살 난 아들이 밥 먹을 때 항상 막장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근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전화 왔냐면, 아빠 화장실에 있는 화장품 TV에 나왔다? 이러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게 제 첫 전화였어요. 그 이후에 전화가 엄청 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이 좋았죠. 달콤한 원수가 16% 찍었습니다. 요즘 16% 만만한 수치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대놓고예요. 대놓고. 그리고 이 배우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희 직급인 루비입니다. 루비예요, 루비.
저희 회사에 있었던 뭐가 요즘에 없어져서 되게 궁금하셨는데 여기가 있어요 지금. 아예 안 그래도 엄마 화장품 떨어졌다고 해갖고 제 거랑 사가려고요. 내가 사줄게. 골라봐. 아 아니에요 언니. 됐어요. 내가 선물할게요. 개업에 와준 것도 고맙고 뭐 오픈하고 이런 선물이. 초장부터 운전 한 번 하면 장사 안 됐단 말 몰라요? 세나 건 내가 꼭 사주고 싶어요. 고모가 현관번호 알려주는 바람에 선우가 사부인한테 엄청 실렸죠. 사과도 할 겸. 이제 세나 우리 며느리 되는데 이 정도도 못 해주겠어요. 그럼 감사하게 받을게요. 그러세요. 아, 나 서프라이즈 하면 어머니가 기뻐하실 줄 알고 일부러 가르쳐준 것 같아. 괜찮아요. 엄마 다 이해하세요. 벌써 다 잊어버렸는데. 자, 이제부터 노골적인 PPL이 시작이 됩니다. 고모가 좀 불러줘요. 그럼 이거랑 이거는 세나가 쓸 어머니 거, 그리고 언니는 내가 특별히 선물할게요. 그리고 특별히 첫 번째 손님한테는 시험생이래요. 언니 이거 이게 왜 호사래? 호사래요. 시연해드리는데 호사래요. 대한민국 최고 여배우한테 직접 키워받는 거 영광인 줄 아세요. 네, 열면 안 돼요. 네, 집에서 살림하다가 이렇게 좋은 말이 나니까 너무 기분이 아니 무슨 좋은 관리에 한번 뿌려줬는데 호사라고 계속 얘기하죠. 이런 컨셉으로 계속해서 노골적으로 PPL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효과가 크더라고요. 예, 그 주인공한테 우리 남자 배우가 선물을 하죠. 잘 되고 있어요? 주디스 리버를. 라면값만 날린 거 아니었나? 라면값 지금이라도 돌려드릴까요? 그렇게 아까우면 라면 투어 왜 하신 거예요? 애초에 하지 말든가. 무슨 남자가 째째네. 째째하다뇨. 성공 못하면 돈 돌려받을 겁니다. 말했죠? 전 장사꾼이라 손해볼 짓을 안 한다고. 네네, 어련하시겠어요. 근데요, 돈 돌려드릴 일 없을 겁니다. 자신 있다는 거네요. 자, 그리고 이거요. 자,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백이죠. 거칠어진 피부에 바르면 좋대요. 거칠어진 피부에 나오면 좋답니다. 자, 이런 노골적인 PPL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광고를 보신 분보다 PPL을 보신 분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좀만 기다리십시오. 이거 아침 드라마잖아요. 여러분들 좀 이따가 주말 드라마에서 저희 PPL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내가 가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뭔가 내가 가서 딱 제품만 보여줘도 사람들이 알게 만들어주는 플랜들, 이것들을 제가 염려하는 순간 막 내주고 있어요. 거기에 백화점에 들어가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협의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제품도 끝내주게 좋아요. 전 세계 특허품인 유리딘이라는 성분을 이 화장품에 넣었어요. 그리고 디자인도 끝내주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던 이 제품이 곧 출시가 됩니다. 예, 저도 되게 기다려지는데 너무 안 나와서 힘들었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제품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전 또 하나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화장품은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시작하고 가장 첫 번째 좌절이 어디였냐면요. 딱 전달했을 때 거절당해서가 아니었고, 제가 동문회 제 요거 팔아보려고 딱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앞에서 쫙 뿌렸어요. 남자애들이잖아요. 갑자기 저한테 막 던지는 거예요. 제가 네트워크 다단계에 빠지는 애가 정신이 나갔다고 되게 상처 입었어요. 그래서 화장품 내 영역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나 또 고민이 되는데, 갑자기 회사에서는 다이어트 제품 그리고 렌탈 이런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렌탈은요, 네트워크 회사 전 세계 최초의 시도예요. 전 세계 최초의 시도입니다. 공익청정이 나왔죠. 좀 있으면 여러분들 9월 9,800원짜리 수소수기가 여러분께 곧 선을 보입니다. 이런 라인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거기에 4개월밖에 안 된 회사가 런칭한 지 벌써 리빙 라인이 나와서 물과 커피 제품이 나왔고요. 요즘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생리대 제품도 저희가 아주 끝내주는 게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치약 칫솔 계속해서 나오고요. 지금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 저는 렌탈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렌탈해요. 그러면 우리 앞에 계신 사장님한테 렌탈을 팔았습니다. 그럼 렌탈이 끝나고 나서 거기서 소비자가 끊기면 안 돼요. 앞으로 제품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 제품 써보시고 좋으면 제가 저희 제품 이런 거 나왔습니다라고 카탈로그 딱 갖다 드리면 이분께서 계속 사주시겠죠. 이게 네트워크예요. 근데 그걸 갖다 계속 해주겠대요. 저희가 2020년까지 1조 회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 1조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약 3천여 종의 물품들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선을 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만든 제품으로요. 그럼 이 사업 해볼만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업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마지막 고려사항이 남았어요. 보상입니다. 제가 네트워크를 처음 해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해보니까 보상이 정말 어려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시작하셨던 분들 보상 어려우시죠? 사장님 보상 어려우시죠? 네, 보상 어려우시죠? 처음에 제가 이제 보상을 공부하려고 저희 걸 딱 갖다 놓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회사 거를 갖다가 13개를 가져와서 보상 플랜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풀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 예전부터 있었던 회사들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내가 돈을 벌기까지. 약 뭐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는 한 7년 정도의 시간을 허비가 아니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생각했던 게 난 2년 동안 열심히 투자해서 내가 평생 가지고 갈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제외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요즘 바이너리라고 해서 두 줄 마케팅으로 사업자를 만드는 회사의 보상 플랜을 봤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사업자의 포커싱이 되어 있어요. 무인점포 막 만드는데 보상에 대한 모든 부분이 포커싱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업자 한 명 찾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사업자 찾다가 지쳐버려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 사업자분들 많이 만나뵈면은 대부분 사업하시다 그만두신 이유가 사업자를 못 찾아서래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은 사업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소비자를 찾는 겁니다. 즉 우리가 편의점, CU가 대한민국에 13,000개 정도 있고요. 위드미라는 이마트에서 만든 편의점이 약 26,000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두 회사의 매출차는 예? 2,600개. 제가 뭐라고 했나요? 아, 죄송합니다. 2,600개가 있습니다. 약 매출의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사람들은 CU는 알아도 위드미는 몰라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사업자를 만드는 이유는 무인점포를 많이 만들어서 소비자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무인점포를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역전된 거죠. 대부분의 보상 플랜이 사업자를 만들었을 때 주고요. 소비자한테 판매를 했을 때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이거 사업해야 되나? 나 사업자 계속 만들 자신 없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역시 솔렉은 제가 고민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보시는 대로 솔렉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에 가장 충실한 보상 플랜을 갖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아주 오래된 회사들은 바로 이 보상 플랜에 충실합니다. 아주 충실하죠. 너무 충실해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소비자 구축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는 소비자를 구축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PV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매출에 대해서 제가 PB를 20% 이상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0%가 제가 실버라는 등급을 달성했을 때 스피로버로 해서 제 사업자 소득으로 들어와서 간접 소득을 한 번 더 받게 하는 구조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전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왜? 소비자를 만들었을 때 궁극적으로 제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이라는 거죠. 근데 본질만 따지면 또 여기서 머리가 아파집니다. 아니 소비자 만들려면 1년, 2년, 3년, 4년 똑같이 걸릴 텐데 라고 했는데 보여주시는 대로 저희도 바이너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만들어서 보상 플랜이 나옵니다. 제가 추천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너스도 나오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이유, 팀 보너스, 즉 내 산하에서 만들어진 매출이 저한테 올라오는 이 산하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네트워크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아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매칭 보너스라고 해서 내 산하에서 우수점포, 즉 직급자가 나왔을 때 저한테 들어오는 수익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마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받는 팀 보너스보다 가끔 더 많이 나올 때도 있어요. 보통은 팀 보너스의 50% 이상이 매칭해서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여기 보시는 대로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직급, 이 매칭 보너스를 받게 되는 게 솔렉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일반적인 회사들이 갖고 있는 승급에 대한 보너스, 승급이 유지됐을 때 또는 유지돼도 떨어지거나 했을 때도 거기에 맞춘 월급들이 나와주는 리더십 보너스들, 이런 것들이 아주 잘 갖춰져 있어서 어떤 네트워크 회사보다 앞선 보상 플랜을 갖고 있다. 즉 소비자 플랜도 막강히 갖고 있지만 사업자 플랜, 즉 내가 사업자를 많이 만들었을 때도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보상도 잘 되어 있다는 것들이 제 판단의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PB 보너스. PB 보너스는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 통장으로 돈이 안 들어와요. 그럼 대부분 사업자들은 사업을 그만둡니다. 근데 우리 솔렉의 아주 좋은 문화죠. 돈을 많이 버는 상위 사업자들이 돈을 일정 부분 기부해서 후발주자들, 지금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잘 안 되셨는데 이분들이 그만두시기 전에 이분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즉 PB 보너스가 저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만들었죠. 이런 기업 이념을 담은 보상 플랜까지도 저희는 하나하나 세심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려했었던 세 가지, 회사, 마케팅, 보상,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2년 동안은 정말 주구장창 내 모든 전력을 다해서 한번 이 사업에 도전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아주 멋진 새로운 게 나왔어요. 이게 바로 사업자 조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즉 제가 전달하기도 쉽고 사업자 만들기도 쉽고 소비자 만들기도 쉽고 거기를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사업자를 만드는데 더 쉽게 뭔가가 나왔어요. 그게 바로 저희의 끝내주는 상품이죠. 월 11원만 내면 저희 솔렉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이자 36개월 카드가 하나은행과 함께 만들어서 런칭을 했습니다. 36개월 무이자, 이런 혜택이 어디 있어요? 내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월 11원만 내서 36개월 동안만 내면 무이자로, 이자 금액은 전액 회사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 하시는 분들 대부분 돈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돈이 없으세요. 그리고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걸 위해서 회사에서 보증을 서서 신용 7등급까지는 발급을 받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체, 저희 지금 솔렉에서 나와 있는 모든 물품들이 제 집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판매하실 수도 있고 사업을 시작하실 수도 있고 만드는 슈퍼팩이 나온 거고요. 또 하나, 단순히 사업 전달만 쉬운 게 아니라 내가 사업자를 만들어서 이분들을 생동감 있게 넘치게 사업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관리 비용도 훨씬 더 줄어든다는 겁니다. 즉 예전에는요, 사장님 저희 스텝 가려면 제 산하에 사업자가 몇 분이 있으셔야 됐죠? 2명, 총 4명의 사업자가 있으셔야 돼요. 근데 저희 슈퍼팩이 나오면서 이제는 한 명, 즉 2명의 사업자만 있으면 제가 스텝이란 첫 직급에 가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시면요,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25명의 사업자만 있으면 돼요. 직급 달성도 쉽지만 향후에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을 사업자로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관리 비용, 내 관리 투여 시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획기적으로 준다는 게 바로 슈퍼팩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하나하나 제가 생각 못했었던 것까지도 만들어주는 회사가 솔렉이었어요. 그래서 이 4가지 충족 조건을 완벽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충족을 시켰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질문을 이렇게 안 해요. 제가 지금 파트너분들 만날 때도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네트워크 어떤 회사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요, 여기 보시는 대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왜 솔렉을 선택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하면요, 대부분 사업자들이 찾기가 힘드세요. 그냥 싫어! 이거밖에 없어요, 답이.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동의가 모두 다 되신다라는 거, 이것도 솔렉의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오늘 스토리는 다 제 얘기예요. 제가 돈을 벌겠다, 2년 정도에라는 아주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해서 사업 조직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인세 소득을 아주 크게 받는
그런 소득으로 만들겠다는 결심을 갖고 네트워크라는 회사를 갖다 선택했고, 그 선택된 회사가 역시 솔렉이라는 회사고, 솔렉을 선택한 이유는 이 네 가지 충족 조건들이 모두 다 만족이 됐기 때문에, 아니 더 크게 나한테 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열심히 뛸 거예요. 내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월 100억, 제 산하에서 월 100억의 매출이 나는 그러한 사업 조직을 꼭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들 거예요. 만들어 가서 저도 굉장히 큰 돈을 벌고, 여기 계신 분들도 본인의 꿈들을 다 이루시고, 아까 누구를 위해서 돈을 버냐? 가족을 위해서 돈 버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족들이 지금의 생활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더 풍족한 생활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할 겁니다.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예. 자, 그러면은 결심을 하셨다면 저희 이 자세를 갖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웃어라.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만 울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 일을 실패했을 때 자기가 모든 사람이 안 돼요. 20대, 30대의 젊은 청년들을 만나서 얘기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원장님 있잖아요. 지금 요즘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요. 내 가슴을 뛰게 하질 않아요. 근데 이건 내 꿈이 아닌가 봐요. 내 가슴을 뛰게 하지 않는데요. 이 일이. 그래서 이건 꿈이 아니라서 나는 여기를 떠나서 가슴 뛰는 일을 계속 찾아다니는데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찾아봐라. 찾아지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마음이 중요해요? 그 마음 수없이 가졌어.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안 변해. 원래 인간은 잘 안 변해. 참 변하기 힘들어. 생각만 무슨 얘기가? 야, 자전거 버리기 일어나야지. 차 타고 가야 돼. 병원에서 누가 들어오냐고. 어떤 쾌락하는 이 세계사를 자기 뿔에서 가감하게 버린 사람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걸 벗어나서 최선을 다해요. 집에 와서 선포하십시오. 자기 의지를 표출하십시오. 의지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그 의지가 있다면 일본 인터넷 켜세요. 핸드폰 치우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명확히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안 되면 좌절하십시오. 좌절하십시오. 성공의 반대는 뭡니까? 실패입니까? 도전하지 않는 거죠. 다 알지 않습니까?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거죠. 왜 도전 안 하십니까? 진짜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위기인 것을 모르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그보다 더 큰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위기인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더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자세를 보았습니다. 이런 생각도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도 내가 내 인생을 정말 하고 싶어. 여러분 부모님, 아버지가 네 엄마가 낳았을 때 세상을 혼자 그렇게 혼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은 진짜 꿈을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렸을 때 꿈이 있었잖아. 꿈이라고 다 버리고 그거 하나도 못했다 이거야. 주머니에 돈만 있으면 뭐하냐. 내 통장에 돈만 있으면 뭐하냐. 내 생활은 삶이 없는 거야. 내가 살기가 그렇지. 생각이 무슨 추가하는 생각인데 다시 하시는 거야. 하다 보면 힘든 건 느껴지. 짜증이 나겠지. 하지만 근데 할 수 있어. 바로 아예 천재이고 당신들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느끼게 해줘야 돼.
포기하지 않으면 그 두 개를 다 가질 수는 그건 없겠더라고. 중요한 건요. 꿈이라고 말해놓고 거부되지 않는 계속 꿈이야. 꿈이라고 말해놓고 바로 실행하면 꿈은 뭐야?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다. 그럼 꿈자를 가슴 속에 오래 두지 마십시오. 바로 현실로 전환시켜버리세요. 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이제 오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을 여기에 투자하고 계시는 겁니다. 맞죠? 지금 본업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전업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만약 본업이 있으시다면 그 본업은 충실히 하시면서 아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할 수는 없다. 즉 본업을 하시면서도 내가 남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네트워크 사업에, 저희 솔렉 사업에 투자해 주시고요. 전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정말 인생을 한번 바꿔보겠다고 생각하시고 이 사업에 투입해 주십시오. 아까 마법처럼 여러분들께 돈을 갖다 주는 그런 이상한 거 말고 정말 제대로 된 네트워크 사업, 그리고 제대로 된 솔렉이라는 사업하고 평생을 같이 가실 수 있도록 여기서 결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